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판도사와 함께 해줄 두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계에 떠오르는 별, 영원히 반짝이고 싶은 남자 판도사의 잘생긴 이정표 선한별입니다. 두 분이 아주 가을이라고 의상에 굉장히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아요. 약간 오늘 의상 컨셉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패션 업계에 근무하는 이제 손대리 느낌으로 입고 왔어요. 대리. 그래요. 현주 씨는 오늘 어떤 컨셉을 오늘 갖고 있어요? 네, 제 몸에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요? 네, 뭐가 생각나시나요? 뭐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요? 네. 맛있는 홍시 패션입니다. 상큼하지 않나요? 요구르트 같기도 해요, 근데 조금. 약간 위에까지 그 홍시 색깔이 이렇게 받쳐졌으면 정말 요구르트 아줌마처럼 아름다운 느낌을 가졌을 텐데. 아무튼 오늘 가을 의상 아주 좋고. 이쁩니다. 그럼요. 네. 자, 우리가 또 패션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 FW IT. 패션, 그것은. 패션 아이템. 가을 아이템 뭔지 아십니까? FW 아이템. 패션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바로 IT 기기를 입는 겁니다. 올해 아이템이 그렇대요. 맞습니다. 그게 상상이 가시나요? 네, 가죠. 당연히 가죠. 그래요? 제가 곧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스마트폰을 필두로 해서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워치 등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모바일 기기들이 입고 먹는 음식들처럼 사람들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의식주 IT.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엔 이 산업 분야에서 IT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패션과 IT의 접목이 좀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패션 관련 협회 세미나에서 IT 기자들을 초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IT의 패션을 녹인다. 패션의 IT를 녹인다. 정말 어디까지 가능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우리가 IT 업계의 진화로 패션 소재까지 이제 첨단 과학을 녹이는 그런 기술이 속속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 패션 시장도 정말 어디까지 급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IT를 입은 패션, 과연 컴퓨터야? 옷이야? 그 궁금증을 우리가 함께 풀어봅니다. 최근 패션 중심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대한민국의 IT 첨단 기술을 K-패션과 융합한 패션과 IT 콜라보레이션이란 협업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전 세계 화두는 바로 정보기술 IT와 패션의 콜라보레이션. 웨어러블,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 어느덧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 최첨단 IT 기술이 패션 산업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IT와 패션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할 IT와 패션의 만남을 집중 조명해본다.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 밀라노에서요. 정말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그것도 한국 패션쇼가 열린 거예요. 한국의 IT 기술을 융합한 그런 패션쇼가 열린 겁니다. 어떤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뭔가 콜라보, IT와 패션을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융합한 거죠.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이고야. 네, 정말 대단하네요. 이 IT와 패션은요, 이 만남이 단순히 섬유 소재가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짐작이 안 됩니다. 그 끝이 정말 어디일까요? 진짜 한마디로 옷이요. 너무 똑똑해지는 거예요. 옷이 정말 얘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렇다면 스타일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또 어떤 세상인데요. 요즘에는 이 패션과 IT가 함께 하다 보니까 스타일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시대죠. 네, 아름다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형님께서 눈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셨으니까 못 믿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IT와 패션의 만남이 접목된 진정한 폼생 폼사의 세계, 스타일리시한 패션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발전해온 이 옷이 이제는 IT 기술과 결합했다고 합니다. IT 기술과 결합한 이 패션의 세계, 저와 함께 하시죠. 스타일.
이곳에서 IT 기술을 만나 더욱더 편리해지고 새로워진 기능성 의류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기 뭔가 색다른 옷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게 바로 그 수트인가요? 아, 네. 굉장히 스마트한 비즈니스 수트입니다. 바로 이 남성 정장이 IT 기능성 의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일반 정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정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스마트한 비즈니스, 그냥 일반 수트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 뭐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기능들이? 일반적으로 수트를 입는 비즈니스맨들은 굉장히 수트 입는 것을 불편해하는데요. 그렇죠. 저희 이 스마트 수트를 입게 되면은 수트에 IT 기능을 넣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 NFC 칩을 수트 안에 집어넣어서 굉장히 편리한 스마트 포켓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포켓의 기능에는 자동 에티켓 모드로 변환하는 기능과 또 명함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스마트 포켓입니다. 아, 그럼 제가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네, 이게 그냥 아무나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한번 입혀주세요. NFC 태그가 삽입되어 있는 이 정장에 스마트폰을 태그하기만 하면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상태를 무음으로 변경하고 수신되는 전화를 차단하는 에티켓 모드 기능이 가능하고요. 상대방을 처음 만나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스마트폰을 정장 주머니에 태그하기만 하면 문자를 통해 명함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으로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패션은 물론 업무의 능률도 쑥쑥 올리는 스마트 정장. 말 그대로 정말 똑똑한 의류네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패션 아이템은 뭘까요? 바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즐겨 찾는 시계입니다. 이곳의 시계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IT 기능성 시계인데요. 요거가 그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10km 마라톤 이번에 처음 나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훈련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마이코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하면은 10km를 가장 빠르게 이번에 완주를 할 수 있는지 개인화 플랜을 제공을 합니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플랜을 제공을 하고 또 실시간 심박 기능이 됩니다. 내가 심박 얼마나 그 운동 강도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심박 기능인데요. 네, 심박 기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센서가 다 있네요. 네, 여기 광학 센서가 있어서 여기서 광학? 네. 네, 빛으로 손목의 혈류량을 측정합니다. 이 시계를 착용하고 신체를 움직이게 되면 심장 박동수와 운동거리는 물론 보폭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데요. 어떻게 시계 하나로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신기한 원리 바로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심장박동 측정계는 심장의 진동을 파악해 작동했는데요. 이 시계는 사람의 심장이 아닌 손목에 흐르는 혈류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과학계의 새별 손한별 아닙니까? 시계의 원리를 좀 더 정확하게 파헤쳐보기 위해 직접 착용하고 뛰어보기로 했는데요. 열심히 운동을 한 후 시계를 확인해봤는데요. 심장 박동수는 물론 운동시간, 소모된 칼로리 양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산업에 있어서 그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어떤 스토리로 제품을 만드느냐가 사실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 상태를 탁 파스처럼 붙이기만 해도 착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기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시작이 될 텐데요. 아마 결국 패션 산업, 이렇게 이미 잘 형성되어 있는 패션 산업하고 스마트 웨어러블 산업이 같이 잘 결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데 또 기폭제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패션과 IT 기술의 만남은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었는데요. 패션 IT,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패션업계 또한 이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IT 기술과 패션업계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와우, 야, 서프라이즈입니다, 진짜로. 야, 진짜, 얼마 전 광고에서 봤을 때, 그, 현빈 씨가 입었던 그 슈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양복. 예, 그 양복은 저는 그냥 현빈 씨가 입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저도요, 이 양복 안에 딱 스마트폰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입기만 하고, 해도 갖다 대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전화를 자동적으로 이게 받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명 MC, 판도사의 MC 형님이십니다. 갑자기 나를 띄워요? 명 MC시니까요. 자, 이 NFC 칩과 스마트폰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가능한 건데요. 이 기능이 좀 더 발달하다 보면은 옷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세탁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물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맞아요. 제가 봤는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는 이 작은 칩 겉으로는 보기에는 약간 좀 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얇은 비닐로 코팅이 돼 있어서 방수 처리까지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 180도 이상의 열까지 감당할 수 있다 보니까 드라이클닝이나 그리고 다림질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하면 NFC 기능이 이제 탑재됐다는 건데, NFC 그 기능이 뭡니까? 교통카드 기능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어떤 옷을 딱 입고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면은 이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어도 옷으로 그냥 띡 청소년입니다. 그럼 가슴을 이렇게 현금 결제할 때 띡 이렇게. 아니 뭐 그건 모르죠. 야, 이런 통신 보안 이런 게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우네요. 옷 하나로 모든 생활이 원스톱으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정말 편리해지는 건데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그 운동 관리 시계 꼭 하나 장만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뭐 운동량 측정에서부터 트레이닝 계획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야, 별일이 다 있네요, 진짜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IT 신제품 뭐 품평회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정말 패션에 관련된 패션 뭐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참관을 하실 거고,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패션쇼 현장이나 뭐 이런 데에는 그 IT 그 기술자분들이 이렇게 또 참관을 하실 거고, 이렇게 좀 우리가 그냥 뭐 연예인이나 모델 뭐 이런 분들만 일단 그런 패션쇼 현장에 초대를 받았다면, 이제는요 정말 그 기술자분들, 엔지니어분들의 엔지니어복이고 그렇게 좀 관련된 일을 관람하고 보는 그런 느낌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원래 패션계가 원래 한 템포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는 뭐 신상 IT, 뭐 스마트 기기 등을 만나려면은 이제 패션쇼를 찾아뵙는 게 차라리 전자상가를 가는 것보다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어쨌든 IT와 패션의 융합, 패션과 IT의 융합, 이게 뭔가 물과 기름처럼 약간 섞이지 않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정말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IT와 패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궁금해하실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패션이 IT라는 새로운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리고 IT와 패션이 함께 성장하는 현장에도 다녀왔는데요. 패션과 IT가 함께 염주하는 협주곡,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죠.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을 뽐내며 당당하게 런웨이를 빛내는 모델들. 그중 가장 돋보인 의상은 다름 아닌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건데요. 패션 산업에 불어닥친 IT 열풍. 아이템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IT는 이제 국내외 패션 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T와 패션의 융합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인들의 전유물이었던 패션 시장을 IT가 대신을 하면서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건데요. 과연 IT가 장인을 대신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남성이라면 누구나 맞춤 정장을 동경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디지털 시스템으로 정장을 맞출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나요? 맞춤 정장의 가장 단점인 입어보지 않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옷의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그 옷에 어울리는 셔츠, 벨트까지 다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맞춤 정장은 완성된 제품을 미리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IT 기술로 개발된 가상 피팅 시스템은 원단의 패턴, 색상, 그리고 스타일 등을 터치스크린을 통해 직접 선택하고 전체적인 스타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입어보지 않고도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자유롭게 코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옷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원단만 보고 이 옷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는 구매하는 사람들은 알기가 좀 힘들죠. 또한 이곳에서 자체 개발한 패턴 생성 프로그램은 고객의 신체 사이즈만 입력하면 어떤 체형이든 빠르고 정확하게 특징을 잡아내 패턴을 생성해 주어 맞춤 정장의 공정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줍니다. 네, IT와 함께 만난 정장이라 그런지 뭔가 치수도 더 잘 맞는 느낌이고요. 디자인도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로봇이 움직이는데 이건 뭐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스타일 초이스 로봇이라고. 일명 스타일 초이스 로봇이라 불리는 이 로봇은 신통방통하게도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직접 제안해줬는데요. 자기의 스타일이나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입력을 하면 인터랙티브하게 로봇이 이제 그 옷을 꺼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바로 자체 개발한 앱과 시스템에 있었는데요. 본인의 사이즈와 연령, 색상 등을 입력하면 디지털 패턴 시스템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고객의 취향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스타일을 찾아 원격으로 로봇에게 명령을 전송. 이렇게 명령을 전송받은 로봇이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전달하는 겁니다. 맞춤 정장도 이제는 핸드메이드가 아닌 디지털 오더메이드의 세상이 됐네요. 미국 최대 여성 속옷 브랜드는 지난 2013년 자사의 패션쇼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속옷을 런웨이에 올리며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액세서리나 구두, 가방 등 패션 소품을 만드는 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3D 프린터를 두고 패션 업계는 앞으로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근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소재가 다양해지면서 의류 디자인 샘플 제작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3D 프린터는 또한 디자이너들이 샘플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물리적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이로써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3D) 소프트웨어가 패션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서울대에 위치하고 있는 한 연구센터를 찾아왔는데요. 과연 무엇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실제 의상과 같은 그런 의상을 3D로 제작해보고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실이에요. 실제 눈앞에서 펼쳐질 것만 같은 리얼한 이 패션쇼는 바로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의복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하는 디지털 클로딩 기술이 접목돼 문제점을 바로 시뮬레이션해보는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볼 수 있는 한계를 가진 기존 패션쇼의 틀을 과감히 벗었습니다. 패션쇼를 실제로 보러 가려면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이제 직접 시간을 내서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3D로 패션쇼를 보면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데다가 모델도 본인이 원하는 그 컨셉을 잡고 옷도 여러 가지 소재를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으니까. 패션 산업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IT 기술인 3D 그래픽은 이처럼 다양한 소재를 적용해 실제로 의상을 보는 것처럼 사실감을 제공하는데요. 2D 패턴부터 3D까지 하나의 솔루션으로 의류, 가방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화면으로 사실감 있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입는 전통적인 한복도 가능하거든요. 입고 벗기 어려운 전통 한복 또한 어울리는 색상의 선택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하는 헤어스타일도 바로 찾아주고요. 입체감까지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이 기술은 세계 패션 IT 시장을 선도할 꿈의 기술로 불리고 있습니다. IT와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패션 시장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최적화된 첨단 기술과 패션의 가치가 잘 어우러져 보다 큰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기대해봅니다. 와, 야, 진짜 보면 볼수록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이건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 로봇가 옷을 이렇게 골라줘요?
이렇게 없고. 네, 띠. 정말 원하는 것들을 뭐 색깔부터 사이즈 등등 원하는 그 느낌을 고르면요. 거기에 맞는 아이디를 찾아다가 갖다 줍니다. 야, 이건 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남자들이 사실 이제 옷 고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장 같은 경우에 한 군데만 딱 들어가가지고 점원분이 뭐 이거 입으세요라고 하면 그거 딱 사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알아서 옷도 골라주고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잘 어울리는지 이게 사이즈도 잘 맞는지 알아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한테 또 좋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쇼핑을 해요. 쇼핑을 하는데 몇 시간씩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로봇가 골라주니까 이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네요. 네, 백화점 한 3바퀴 안 돌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좋은 세상이 왔어요. 정말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패션과 IT가 협력을 해서 운영이 이루어진다면요. 향후에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그 시간이며 패턴이며 여러 가지가 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패션 업체들이요. 정말 그 고객의 어떤 스타일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게 패션 아이템을 그냥 뭐 이렇게 패션 업체들이 제안을 했다면 이제는 IT 기술이 도입돼서 거기에다가 고객의 스타일까지 파악을 하고 맞춤형 패션까지 제공을 하게 됐어요. 야,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IT와 패션의 만남, 그 시너지 효과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독을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우리 오늘 패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I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판독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 어떤 패션 스타일 컨셉이 뭡니까? 오늘 컨셉 말입니까? 오늘은 IT 의류라고 해서 제가 전기 회로판 옷을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평소에. 평소 말입니까? 평소에 저는 무조건 단정한 옷을 좋아합니다. 끈 같은 거 바짝 붙들어 매고 깨끗하게 입고 이런 걸 좋아하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직업마다 모든 이 필요성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소비성을 보다 빠르게 분석하는 게 이제 패션 분야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패션 업계가 발빠르게 선택한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더불어서요. 또 3D 프린터, 웨어러블이 주요 적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즘 사실 빅데이터라고는 하는데 단순히 데이터가 많이 쌓인 거면은 사실 뭐 크게 대단한 건 없지 않아요? 네, 이 데이터, 정보를 쌓을 수 있다, 쌓게 됐다. 여기에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고 확산되니까요. 기존에는 이런 정보들이 버려졌거든요. 저장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곡차곡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런 세세한 정보까지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why, 어떻게, how, 왜 빅데이터가 그 패션 IT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빨간 바지를 팔려고 해요. 네. 그러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빨간 바지는 어떤 계절에,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구매한다 이런 정보를 얻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여자들의 옷이 좀 짧아지잖아요. 모르셨구나. 그런 어떻게 경기하고 여자들 하이하고 연관이 되지 했던 것들을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내는 엄청 이런 국가 경제적 기술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원맨쇼 느낌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저번에도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신기술을 전할 때는 너무너무 흥분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조금 가라앉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스타일이나 유행 이런 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3D 프린터 기능을 이용을 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패션 업계야말로 바로 IT 기술이 진작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와, 3D 프린터 이거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정말 대단하나 봐요. 네,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난리도 아니네요. 기존의 프린터를 보면요. 그 그림이나 글자가 평면으로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이 3D 프린터는요. 그 3차원 설계도를 넣으면
입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판 도깨비 방망이라고도 불려요. 네,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요. 이 3D 프린터 기술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정말 마치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산타클로스 머신 이런 게 생각이 날 정도예요. 사실 저도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얼마 전에 3D 프린트로 치아, 인공 관절 그리고 의족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네, 그 3D 프린터는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2002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의대 성형외과에서 샴 쌍둥이 아시죠? 몸이 이렇게 조금 그렇죠, 일부 그렇죠. 붙어있는 그 쌍둥이 분리 수술을 했는데 보통 100시간이 걸리는 수술을 22시간 만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투투만해. 야. 이때 이 3D 프린터 기술이 활용이 됐는데요. 아이들의 그 내장이나 뼈 같은 것을 세세하게 나타내는 그런 것을 정보를 받아서 예행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시간도 줄이고 사실 편리함도 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3D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용 절감에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실제로 액세서리나 구두나 가방 같은 이런 패션 용품에 이용이 되는데요. 패션 업계는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군요. 그렇죠? 앞으로 패션 업계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로 주목을 되는데요. 이 3D 프린터 가격도 이제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출력되는 소재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의류 샘플을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목이 나가겠어요, 이쪽으로. TV 밖으로 나가기 얼마나 좋아요. 업계에서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대단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물건을 출력할 수 있는 이 3D 프린터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3D 프린터 시장의 이 연평균 25%씩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요, 11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뉴스하는 그런 느낌처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3D 프린터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서 좀 더 이 3D 프린터 자체가 작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지고 디자인도 이뻐지면서 약간 좀 대중적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게 IT와 어떤 패션이 정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빅데이터와 3D 프린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파서블, 가능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깔끔한 정리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한 가지 더 기술이 접목됩니다. 바로 또 하나가 더 있습니까? 웨어러블입니다. 나 이소룡인 줄 알았어. 나도. 입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패션 업계와 그 IT 업계가 협력을 하고 또는 경쟁을 하면서 주목하는 사업입니다. 웨어러블. 네, 그러니까 아까 한별 씨가 소개해줬던 거 있잖아요. 운동 관리를 알아서 하는 시계가 옷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얼마나 더 다양한지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사례로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글로벌 의류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그 메이저 테니스 대회 US 오픈을 맞이해서 최첨단 테크 셔츠를 제공했습니다. 이걸 입으면 그 몸의 신체 변화를 이렇게 센서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클라우드로 전송하면 그게 시각화 시켜서 모바일 기기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정보를 옷을 입으면 따로 재고 측정하고 뭐 하지 않아도 한눈에 금방 알기 쉽게 보이는 거예요. 테크 셔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테크 셔츠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환자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입게 되신다면은 약간 좀 안 좋은, 몸에 안 좋은 신호가 왔을 때 곧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국내 스포츠 업계에서요, 아주 특별한 아웃도어 재킷을 출시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자체 풍력 발전이 가능한 윈드 터빈이 재킷 소매 부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난을 당했을 때 스마트폰이나 간단한 전자기기들을 충전을 자가 발전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IT와 패션이 하나가 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의류업체에서는요, 그 빅데이터 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또 재고 정리 여러 가지를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요. 또 어떤 의류업체는 그 서울대 의류학과랑 협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웃도어 업체거든요. 그래서 웨어러블 컴퓨팅 아웃도어를 개발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놀랍고도 놀라운 그런 세상입니다. 야, 이렇게 IT 기술의 발달이요, 입는 옷에까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와 패션을 접목시키는 웨어러블이 패션계의 가장 강력한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패션이 아주 똑똑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기기가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성능과 기능 이상을 넘어서 사용자의 개성까지 드러내는 장치로 그렇게 발전을 하면요, IT와 패션의 만남,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앞으로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우리는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밤하늘엔 별이 뜨고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은 다들 옷을 정말 잘 입었네요. 이렇게 캠핑 도어 보면 요즘에 너무 잘 발달돼 있지 않아요? 가볍고 따뜻하고 네. 활동성 있고 기능성 옷 참 좋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입었어요. 아, 그런가요? 오늘은이 아니고 항상 똑같은 옷입니다. 재밌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보면은 이 처음 옷이라는 게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됐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지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40년대 이후에 한국인들의 의복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40년대는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근로 보국대에 끌려가서 이제 노동복을 입고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복만 입다가 편한 노동복을 입다 보니까 그거에 유래돼서 몸빼바지가 유행했었죠. 예, 또 50년대에는 그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 사용한 낙하산 천이 있어요. 네, 그것을 이용해서 낙하산 블라우스를 만들어서 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낙하산 블라우스. 네. 그래요. 야, 우리 그 역사에, 아픈 역사와 뭐 이런 전쟁에도 어떻게 보면 패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줬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TV나 영화를 보면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의상이나 패션에. 요즘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화 자유부인 아시죠? 그 자유부인의 영향으로 뭘 또 왜 이렇게 얼굴 빨개지면서 좋아하죠? 아니 그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로 이제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 즐거운 영화입니다. 그 부인이 그런 부인인가? 자부. 그래서 자유부인의 영향으로 이렇게 한국인의 멋부리기가 유행했어요. 자유부인. 네, 그리고 또 그 가수 윤복희 씨 아시죠? 네네. 그분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미니스커트!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때 그 패션 잡지 의상 창간호에 미니스커트 입고 딱 찍었는데 폭발적인 반응이어서 네.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죠.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선생님의 나이를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어떻습니까? 윤복희 얘기 나오고 자유부인이 이런 단어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면 율곡이 말하면 조선시대 사람입니까? 예. 아닙니다. 야,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옷은 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수단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다 똑같이 입던 그 교복 참 약간 불만이었잖아요. 근데 이 교복조차도 좀 다르게 입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던 그 추억 있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그 요즘 뭐 보면 교복 내 교복이라고 하잖아요. 교복에 그 옛날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 코트로 이렇게 맞아. 이 정도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하면 떡볶이 코트로 장식을 했고, 요즘 친구들은 또 노숙 페이스, 북쪽 얼굴. 노숙 페이스, 아무튼 노숙하는 그런 페이스인데 그런 그 옷이 정말 이게 잠바가 이 점퍼가 그 크고 두꺼워지면 두꺼워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클수록 학교 내 영향력이 또 커진다고 맞아요. 하고 뭐 그런 계급 나누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한때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그런 교복 문화 네. 오랜만에 또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네. 사실 이런 제복을 처음 입게 되는 시기가요, 유치원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그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알리는데요. 이렇게 제복을 입는다는 건 제복을 입는 우리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하는 의미가 큽니다. 물론 구분만 하려고 제복을 입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도 많겠죠. 네. 이 제복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치원 때 그 제복부터 시작해서 경찰복, 군복, 선수복 이렇게 다양한 제복은 그 역할 수행과 책임감을 더 실어주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뭐 옷도 이게 다른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때와
어떤 장소에 따라서 옷을 또 다르게 입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항상 이제 검은색 옷을 또 입는 게 그게 또 예의고 관례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장례식장에 뭐 꽃남방을 입고 가거나 뭔가 형광색 추리닝 뭐 이런 거 입고 가봐요. 이런 거 입고 가면 약간 또 실례고. 정말 상주한테 귓방맹이한테 맞는 거죠.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게 검정색 옷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급히 가야 되는데 검정색 옷이 없어가지고 장례식장에 이제 안 가는 거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약간 권색을 선택하는 거. 그러네요. 최대한 어두운 색.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왜 장례식장에는 꼭 흰색이나 검은색을 입어야 되는 걸까요? 약간 블랙. 왜 꼭? 그것도 그런데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은 거의 하얀색, 새하얀색 드레스를 입잖아요. 하얀 드레스. 네, 어느 나라나 참 많이들 그렇게. 미안해. 아, 좋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 텐데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그 의복의 색깔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옛날부터 뭔가 부여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뭘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궁금하네요. 문화가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신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개성, 명예 등을 의복을 통해 나타내려는 욕구가 점점 강해지는 현대사회. 의복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중 예의를 표시하는 의복의 수단은 때와 장소에 맞게 입어 공경과 예절을 갖추려는 마음을 표현해준다. 특히 장례식에 갈 때는 주로 검은색 옷을 입어 슬픔을 표현하는데 장례복 상복이 검은색인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에 서양복에서는 이제 보라색이 상복으로 쓰인 적도 많았고요. 그리고 아주 화려한 여러 가지 색상을 섞여서 아주 화려한 색상을 섞은 그런 옷이 상복인 경우도 많았고 이랬는데 역시 그래도 검정색이 죽음을 상징하는 색상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초상복을 검정색으로 다수 대중이 모든 사람이 이제 채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초상복, 죽음으로 이제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 때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것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제 그 색깔에 대한 관념, 색깔에 대한 상징이 흰색이 순결을 의미하다 보니까 이거 웨딩 드레스를 이제 흰색으로 채택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그 수용이 된 것이죠. 동의를 얻고 수용이 돼서 이제 그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이 웨딩 드레스가 된 것이죠. 또한 드레스는 영국 결혼식의 전통 의상으로 영국 여왕이 결혼식에서 흰색 드레스를 처음 입으면서 웨딩 드레스로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의복은 사회생활에서의 예의, 품격, 개인의 취향 등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고 있다. 야, 정말 이렇게 뭔가 특별한 유래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게 궁금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은 약간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네요. 이 프로그램은 그렇다는 거예요. 멘트 좋네요. 네. 저는 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우리 닥터분들 있잖아요. 의사분들은 왜 흰색 가운을 입고, 그리고 수술할 때는 초록색 또 이게 의상을 또 입잖아요. 저 수술복을 입고. 왜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사실 뭐 나라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수술복만 녹색으로 바뀌었죠. 전문가에게 들어봅시다. 예, 궁금하네요. 네, 의사 가운이 흰색인 것은 위생 상태, 청결 상태 이런 것을 이제 가장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것이 이제 흰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흰색을 택하게 됐던 것이죠. 의사 수술복의 경우는 아주 강한 조명 아래에서 또 피를 이렇게 붉은색 피를 오래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다가 다른 의사의 이제 흰색 가운이라든지 다른 옷을 보게 되면은 이 잔상이 남게 됩니다. 또 원추세포도 피로도가 있고 이래서 그것이 이제 보색 관계인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잔상이 남게 되고 이래서 이제 집중력도 흐려지고 상당히 이제 피로감이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수술복 자체를 초록색으로 함으로써
피로도도 막고 집중력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초록색을 택하겠다 보니까 그것이 의사 수술복은 본래 초록색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보색 때문에 그렇게 초록색을 입었었구나. 그러니까요. 이제 옷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이 때와 장소에 맞는 맞춤형 의상은 물론 또 개인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관리까지 해주는 정말 다양한 역할을 대신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옷을 이제는 입는 컴퓨터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왜 웨어겠어요? 옷은 입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명MC! 괜찮았어요? 와우! 애들이 괜찮았어요?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썰렁하지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스스로 좀 약간 입꼬리 약간 올라갔는데 만족을 좀 하네요. 네. 그리고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그 슈트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이쯤 되면은 이제 패션이 이제 과학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언맨 슈트는요, 미국 군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아이언맨 슈트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활성화된 게 그 병원에서요, 재활치료에 그 근력 증강 의류.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팔을 못 들고 못 쓰시는 분들 그 슈트를 입으면 아이언맨처럼 힘이 생기는 거죠. 근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IT 기능성 의류는 어디까지 우리가 가능한 거고 그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그 IT 기능성 의류는요, 그 종류와 분야가 아주 주구장창 무한합니다. 주구장창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났죠. 네. 갑자기 주구장창이란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았는데 많이 생각난다고요. 둘이 콤비로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옷이 하나의 발전기로 태양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옷도 있고요. 심장 박동수를 이용해서 그 변화에 따라 투명해지는 옷도 있고요. 또 옷에 달린 와이파이로 와이파이 핫스팟이 되는 의복도 있고요.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의복 등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이런 옷이 의학계에도 많이 사용이 되면 좋을 텐데 미국에서요.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SNS 문자를 보내면요. 옷이 직접 포옹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기술이 개발이 됐답니다. 허그웨어네요. 그죠? 좋다. 네. 외롭죠? 네. 그런 입으면 또 따뜻하겠네요. 형이 그냥 해주세요. 이 문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IT 기능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아웃도어 웨어에 탑재되면 또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섬유 자체에 센서가 있어서 우리 칼로리 소모량이 얼마큼 됐는지 그리고 심박수나 뭐 이런 것들의 건강 정보를 알려준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발열량 몸에서 나는 이 발열량을 체크를 해준다면은 사실 이제 오지 여행을 가거나 등산 중에 위험한 상황에서 약간 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실제로 이 웨어러블이요 패션 업계에서 강력한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스웨덴 갑니다. 스웨덴. 네, 오랜만에 갑니다. 2010년도에 스웨덴 학생들이요. 사이클링 에어 헬멧을 개발했어요. 네, 이제 그거는 사고가 날 때쯤 되면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서 머리를 감싸주는. 와. 야. 네, 정말 좋은 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에 있는 에어백 같은 기능을 하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헤드에 있는 되게 또. 그렇죠. 좋은 걸 또 스웨덴이. 스웨덴 잘 가셨네요. 좋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 키울 때도 이렇게 낙하 사고나 낙상할 때 머리 많이 다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헬멧 씌워놓으면 위험할 때 바람이 푹 나와서 머리를 보호해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은 바이커족뿐만 아니라 또 그 얼리 어댑터들 있죠. 빨리 사용해서 쓰는 분들 그분들한테 잇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잇 아이템. IT 아이템, 그것은 좋은 아이템이다. 굿 아이템. 그렇죠. 네, 이렇게 IT와 패션이 만나서 기능성 의류가 탄생을 하듯이 신기술 재료들도 패션에 뭔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웨어러블 재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전기를 적게 쓰면서 오래 가는 전구.
LED. 맞습니다. LED입니다. 그래서 2010년 미국에서 열린 커스튬 인스티튜트에서는요. 야, 가수 좋네요. 케이트 페리가 옷을 입었어요. 페리. 예, 2,000개의 LED 전구가 달린 그런 옷이죠. 그래서 전구를 달렸는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팬들이 보고서 실시간으로 댓글이나 그 SNS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떠요, 전광판에. 그 치마에 그 전광판 LED 판에 떠서 글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와. 좋죠. 기발한 생각이네요. 자, 이렇게 진보한 디자인은 박수를 받지만 진보한 디자인은 외면을 당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 IT에도 적용을 해도 뜻이 통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패션과 기술 모두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IT 기기는 의복처럼 항상 몸에 지녀야 하는 필수 아이템이 됐는데요. 이제 인간이 수만 년 전부터 입어온 의복의 연장인 동시에 인간의 감성을 읽으며 사람과 호흡하는 IT 세계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판도사 3.0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